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이형욱, 이경민입니다. 좀 전에 그 인트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굉장히 천천히 말하고 짧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 아내는 빨리 말하고 길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형욱이가 미국 가서 여자 잘 만나가지고 예, 그래서 다시 다이아몬드 됐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제 아내에게 넘기겠습니다. 자, 이경민 다이아몬드 먼저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미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시기이고 또 이런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도 있지만은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왔어요. 저희가 창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제가 마산 출신이에요. 경남 마산. 그래서 저희 이제 친정이 지금 창원이어가지고 아침에 또 친정에서 해주는 따끈한 북엇국을 먹고 이렇게 오면서 오니까 낙동강도 있고 뭐 섬진강도 있고 이렇게 지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추억도 많이 생각나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98년도에 유학을 가서 나라를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사실 한국을 오면 만날 친구도 너무 작고 생활이 계속 분리가 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렇게 정체성을 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나중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는 오기 전부터 정말 저희를 초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저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이 작은 나라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뉴욕의 주립대학 중에 하나인 FIT라고 하는 패션 아트 스쿨에서 향수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조향하고 마케팅을 좀 겸한 그런 공부를 하고 너무너무 다행과 축복으로 미국의 또 굴지의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해서 향수 마케터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은 그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 뉴욕의 피프트 애비뉴에 있거든요. 그 빌딩 안이 제 사무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 가서 나름대로 나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직장 생활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거를 해보려고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정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아메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고 제가 향수 업계에서는 글로벌 탑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메이 회사는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여서 제가 아무리 세계의 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정말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만나고 또 아메이를 통하여 또 이영호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저희 부부가 지금 이제 풀타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접하시면서 글로벌 사업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 시간에 이영호 사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정말 천리 만리를 보고 2025년이 아닌 35년, 45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박수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게스트가 처음도 아닌데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이영호 사람이 너무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전 또 와이프로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희가 단순히 게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영호 사장님이 나눠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사장님들께 리더님들께 어떤 그 꿈과 희망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이영호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내가 먼저 쓰고 나서 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책 앞에 많이 갖고 계신데 평생 자리 쓰실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어메리칸 드림, 어메리칸 웨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책에 제가 보탠 게 있다면 다른 거는 없고 굳이 뭐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커피잔을 치우려고 하면 당신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책이나 쓰세요 막 이러고 정말 어떤 것도 이 아메이 사업과 그리고 책을 쓰는 거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제가 전혀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전념할 수 있게.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메이에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무언가를 아메이를 바라본다면 이 사업은 저에게 도와주는 것, 저에게
천배 만배로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 자립은 제가 옆에서 24시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영호 사장님의 노하우와 사랑과 열정과 모든 걸 갈아 넣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사업을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평생 자립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으로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영우 사장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개국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을 성취되시고 평생 자립이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께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우리 이영우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부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죠. 예, 예. PPT 때문에 제가 약간 이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전승 리더님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리더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사실 그 SNS만 봐도 느껴져요. 이 팀은 살아있구나. 아메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내고 아름다운 사회에서 출판을 했죠. 그 출판사 사장이 이 팀에서 그때 나오자마자 200권을 이렇게 주문을 단체로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 매달 신간이 나오면 이렇게 구입하신대요. 전국에서 안전그룹이 책을 제일 많이 산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한번 할게요. 비즈니스하면 한국말이고 비즈니스 equals sales plus philosophy. 비즈니스는 뭐 더하기 뭐냐? 세일즈 더하기 철학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보면 세제를 파는 것 같잖아.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에 철학이 담겨 있을 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학습을 통한 복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 매달 만슬리로 이렇게 북 오브 더 만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매달 새로운 책을 같이 공동 구매해서 읽고 공부하는 그룹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한국아메의 대표 그룹으로 아주 최고의 그룹이 될 안전그룹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저는 올해로 이제 아메이 29년 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놀래주셔야 돼요. 너 고등학교 때 시작했니? 뭐 이런 표정으로 봐주셔야 기분이 좋겠죠. 네. 아까 들어올 때 인사하실 때 음원 많이 듣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다 읽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역지사지. 네, 역지사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한 강의 다 들으시고 책도 다 읽으셨어. 그럼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책에 안 나오는 제 스토리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크게 세 파트 29년이니까 지금 저한테 1시간이 주어져서요. 이제 5분 지났거든요. 55분 남았는데 그 2분의 1년씩 해야 돼요. 29년이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년에 1년치를 2분의 1년치를 해야 말을 굉장히 빨리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다 우린 지금 언어 소통이 좀 어렵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이래가지고 막 통역 수준으로 빨리 알아들으셔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평소에 또 음원을 듣고 경상도 언어에 친숙해졌을 거라고 믿고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업했던 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얘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비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 괜찮나요? 제가 미국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이렇게 영어로 스피치하는 장면. 뉴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저희 와이프가 사람들이 깜짝 놀랄 턱시도를 입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범상찮죠? 이런 턱시도 보셨어요?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펑션 끝나고 나서 전부 저거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샀냐고 다이아몬드들이. 그렇습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29년 전에 이제
아메이에 입문할 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학은 서울로 갔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는데 영어를 되게 못하죠. 아까 보셨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다 대학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전에 이제 군대를 또 해병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 제가 또 상륙병과 그때는 정말 문무를 겸비하고 싶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왕에 어차피 군대 생활하는 거 진하게 하자 해서 딱 지원해서 갔다가 딱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했습니다. 괜한 짓을 했다. 예, 그리고 제가 30개월 그때는 2년 반 했거든요. 빡세게 하고 딱 나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 해병대 출신이 CEO인 회사가 있었어요. 당시 6대 그룹이었던 6번째로 큰 회사였던 쌍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 서울대 연구대 못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직장에서 롱런 하려면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병대 나왔으니까 해병대 나온 사람이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임원들 중에 해병대가 많았어. 저기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길 갔어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나요?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삼성, 현대, LG 지금 자랑 좀 할게요. 그 10대 그룹사 다 붙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6번째 회사 쌍용을 고른 거죠. 가늘고 길게 가자. 네, 그래서 제가 입사를 딱 하고 입사 2년 차 때 아메이를 전달받아요. 쌍용이 딱 입사했는데 첫날 제가 첫 달 월급을 받고 바로 이게 아니다.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죠. 직장 생활을 통한 성공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월급이 적은 거예요. 대학 때 뛰던 과외 비용보다 안 나와. 과외는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몰래바이트라 그랬어요. 나라에서 못하게 해서 위험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2탕을 뛰면 한 학기 등록금이 나왔어요. 그랬던 시대인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월급이 내가 과외 뛰는 것보다 적은 거죠. 30년을 다녀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들도 공부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또 아메이를 알기 전에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또 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뛰는 거죠. 그러다가 입사 2년 차 때 아메이를 딱 만났으니까 갈등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간하고 돈하고 맞바꾸는 일 중에 과외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을 때려치우고 아메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접고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 제일 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언제 제일 힘드냐? 제가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혹시 아직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손도 못 들죠. 들까 말까 하고 있잖아 제가. 인생이 그렇다니까 이게. 우리에겐 결정장애가 있죠. 예. 근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할까 말까 할 때가. 그래서 막 뜨거운 물에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 발목만 넣으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팍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인생에 멘토가 없으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아메이에서 아까 강의 들으셨잖아요. SP 괜찮죠? 이거 엑스트라 인컴이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추가 소득 100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예. 직장 소득 플러스 10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되고 상속된다면 안 할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의 추가 수입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결정할 때 저는 갈등이 뭐였냐면 저녁 때 과외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비전 보고 나서 실제로 일을 할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퇴근하고 별일도 없는 놈들이 하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 저는 중요한 수입 하나를 끊고 아메이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리고 한 달, 2달, 3달 가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본전 생각 많이 났어요. 과외를 계속 할 걸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죠. 계속 매달 마이너스로 가. 아메이는 369 하고 있고 9% 이상을 못 가가지고 별명이 파운더스 9%. 명절에만 12%. 그걸 제가 1년 반을 했어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 근데도 왜 제가 시작할 수 있었냐면 제가 계산을 딱 내보니까 SP 가는데 그때 당시로 빠른 사람은 석 달 안에도 한대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래. 제가 살아보니까 평소에 재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남들보다 2배는 걸리지 않을까 해서 2년 SP가 된다면 하고 계획을 세워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1년 반 정도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세이빙하면서 10년을 해서 학원을 차릴 목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직장 계속 가서 쌍용에서 사장까지 해보자. 그리고 밤에는 과장급 되면 학원 조그만 거 차려가지고 돌리고 나는 심야에 강의 매기탕 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메이가 딱 새로운 게 하나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플랜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한 분이 학원 원장이었어요. 저는 조그만 보수학원 차리는 게 그 당시 속셈학원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그분은 입시학원 원장님이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이미 간 사람이 그 다음으로서 대강한 게 아메이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한 단계를 패스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제가 2년 해서 만약에 SP만 된다면 완전 성공이다. 그 당시에 제 재정 상태가 2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들어오던 가위가 끊어져도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리고도 2년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엑셀 파일로 딱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2년만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진짜 2년 걸려서 SP 됐어. 6개월 만에 하자 이랬으면 6개월 했겠죠. 근데 저는 그 데드라인을 2년으로 정하고 1년 반 동안 파운더스 9%를 했으니까 2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본전 생각 계속 났어요. 근데 제가 고백하건대 어떻게 해서 계속 했냐. 솔직히 말하면 쪽팔리더라고요. 예, 쪽팔려가지고, 쪽팔린단 말 표준말이죠. 아니, 다 알아듣는 말이죠. 예, 쪽팔려서 했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선택한 게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겨. 그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오기로 전화했던 것 같아요. 오기로 하니까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오기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의 표정. 완전 전투적인 거지. 사람들이 막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고 막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했었거든요. 혼자.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예. 저는 결혼 2번 했습니다. 이런 한 바퀴 못 하셨죠? 저 2번 했어요. 근데 저는 아메이는 한국에서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전투적으로 사람들 저 안 만나고 저는 1년 반 동안 씩씩거리면서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근데 제 나름대로 했던 그 약속이 뭐였냐면 하루에 한 명 안 만나면 집에 안 간다. 예.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한 명 꼭 만나고 집에 가자. 뭐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그런 분노로 하는 아메이는 잘 되는 아메이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1년 반을 버티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사이에 언론 공격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 아메이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막 공격받으면서 아메이 하던 사람이 막 줄어들고 막 그러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운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떠날 다운이 없었어. 근데 이제 떠날 스폰서는 많았지. 어느 날 스폰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비전을 전달해준 입시학원 원장님이 미팅이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죠. 파운더스 9%가 플래티늄 스폰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당시 DD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왜 미팅 안 나오시냐고. 신학기라 전단지를 돌려야 돼서 바쁘대요. 근데 신학기 지나도 계속 안 나오더라고. 또 전화했지. 그랬더니 안 받아 전화를. 네. 그분이 하신 결정적 실수는 갱신도 안 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절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갱신은 꼭 하세요. 밑에서 누가 나올 줄 몰라. 저는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업라인 다이아몬드의 퍼스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입문하고 1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사장님과의 얼굴을 처음 가까이서 요 거리에서 본 게 아메이 입문하고 처음이에요. 그때는 다이아몬드 숫자가 적어서 다이아몬드는 진짜 등장하면 무대 위에서나 보는 사람들이지 가까이서 차 마시고 이런 거는 제가 상상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스폰서와의 1년 반 만의 만남 그리고 그 짧은 상담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예. 그리고 귀신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뒤에 SP가 돼요. 파운더스 9%가 6개월 뒤에 SP가 되고 GP를 갈 때 루비를 하고 그리고 SP 되고 2년 만에 직장 다니면서 4년 만에 에메랄드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4년 반 하니까 더 이상 직장을 안 다녀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딱 던지고 왜냐하면 회사 연봉의 2배가 아메이에서 나오니까 처음에 사실 제가 쌍용에 들어갈 때는 쌍용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알죠? 가늘고 길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뼈를 묻겠다 근데 쌍용은 저의 뼈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IMF 되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더라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짧게 하고 2001년도에 아메이 세계 프로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드림빌딩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연습하시죠? 여러분 첫 번째 꿈이 뭐예요? 저에게는 제 첫 번째 꿈은 전업이었어요. 전업하고 싶었어. 아메이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2년에서 SP 되고 좀 지나서 GP 될 때 루비까지 가버렸으니까 회사 수입보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 덜썩 사표를 못 던지겠더라고요. 연봉의 2배가 나올 때까지는 꾹꾹꾹 참은 거예요. 4년 반 동안.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열심히 몸으로 뛰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풀타임으로 4년 반 만에 딱 사표 내고 딱 들어와서 1년 만에 깔끔하게 다이아몬드 해내죠. 에메랄드 되고 나서 사이드에 세 그룹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세 그룹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 형욱이가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소비자, 그리고 뭐 거의 뭐 12%에서 15% 근처에 와 있는 결단하지 못한 소비자 군단 갖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표 딱 던지니까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딱 뛰어들더니 이미 뭐 제품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딱 하시더니 1년 만에 깔끔하게 플래티늄하고 저도 다이아몬드 딱 마감했죠. 그래서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그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해내요. 한국 아메이가 잘 보여주는 그래프 있죠. 이렇게 가다가 2003년 뉴 밀레니엄 때 굉장히 성장했다가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성장하는 그래프 있죠. 그때 제일 비수기 때가 2004, 5, 6년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렇게 갔다 해서 L자형 성장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횡보를 하고 있던 시절이죠. 그때 제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해서 굉장히 저는 저대로만 계속 가면 저는 제 인생에 완전히 장밋빛일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메이 50주년 행사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되죠. 50주년, 60주년 두 번의 행사가 있었죠. 50주년 때 한국에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로 참가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레그로 핀을 갈 때 제가 11번째 그룹까지 골드 프로듀서를 찍었고 나머지 사이드 볼륨이 풀 볼륨 이상이 됐었거든요. 거의 더블 다이아몬드 직전까지 그 당시 12그룹을 하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될 때니까 그때가 이제 비즈니스 실적으로서 한국에서는 최정상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다른 변수가 생겨서 가정적으로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 양육을 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가 한국 아이디를 전체에게 주죠. 제가 그런 짓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13년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뭐 일부러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새롭게 미국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2002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2003년도에 에이다 본사에 아메이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왔죠.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이제 뉴트럴라이트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캘리포니아까지 갔는데 제 호텔로 미국에 있는 다이아몬드들이 찾아왔어요. 한국 다이아몬드들이. 그분들이 자기들이 내 음원을 듣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테이프 시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다운들이 테이프로만 들으니까 지금 같은 유튜브 시대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가짜 아니냐는 거죠. 회사에서 가짜로 만든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이제 교민사회에 이제 초청 연사로 미국에 정기적으로 2003년부터 한 10년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있죠. 캘리포니아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순회 공연을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순회 공연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거의 해마다 했었고, 그 2013년도에 제가 이제 뉴욕에 초청 연사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쪽 사진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스피치 했을 때 그때 장면들이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덱스터 에거죠. 미국 아메이에서 최고 탑 리더. 저분이 초청해서 저한테 이제 게스트로 왔는데 느낌이 오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스피치를 하는데 1시간 스피치를 하는데 웬만한 직장 생활 월급보다 더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분으로 계산하니까 예, 그랬어요. 분당 100불, 6,000불 1시간에. 대단한 그죠 동기부여 스피커로서 제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챕터 1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혼하고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일 때 미국에 왔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렇게 비보 좌회전하다가 바로 제가 안전적으로 받쳐가지고 차가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 아내가 뉴욕에서 스피치를 끝나고 이제 호텔로 가는 라이드를 원래 약속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대타로 이렇게 저를 호텔로 태워다 준다고 하던데 탈 때부터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알잖아, 우리 운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옆에 앉아 보면. 알고 보니까 차 산 지가 일주일 안 됐대. 아메이를 막 시작했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맨하탄은 서울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야. 아메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차를 사서 일주일도 안 되고 기름통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태워가지고 사고를 내가지고 저를 한국에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절이라 그래 처음에는. 그래서 저 완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했어요. 돌싱이 됐어. 미국에 왔어. 스피치하러. 가방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왔다가 이제 스피치 끝나고 그 다음 일정이 캘리포니아였는데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그날 밤에 바로 다친 거죠. 어쨌든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아주 희한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감이 발동했나 봐. 저보고 그냥 미국에서 아메이를 하는 게 어떠냐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결혼하자 그러더라고.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원래 그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멋지게 제가 안 한다 이랬어 계속.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한번 버팅긴 거. 그 지금까지 대접받고 살잖아. 넙죽 받았으면 제가 기 못 폈을지 모르는데 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저처럼 스크래치가 난 사람이면 제가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한번 뭐 쌤 자기도 한번 갔다 왔다 이러면 뭐 잘해보자 이랬을 텐데 아가씨가 결혼하겠다니까 애 둘 딸린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애 둘을 약속을 안 지켜서 저희 어머니가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부양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누가 나한테 결혼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뭐 목사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등 떠밀려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살려면 체류 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제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미국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좀 촘촘하게 세웠겠죠. 아시잖아요. 아메이 시작할 때 엑셀 파일로 2년 계획 세웠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45세 미국에 갔는데 그래서 뭐 처음에 하려면 수입이 없으니까 부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서를 막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보내봤어요. 뉴욕에 몇 군데 보내봤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막 보내봤더니 답장이 한 군데도 안 와. 한국서 대학 나온 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세 미국에 왔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아메이가 전업이야. 그건 전업이 아니라 백수인 거예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흉흉한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유명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어떤 아가씨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상한 아메이 세계에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고 그랬어요. 사람이 되게 위축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한국 와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 미국에서 우리 약식으로 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 비장한 장면입니다. 와이프가 찍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잘해보자 이렇게 3%부터 새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음처럼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럼 뭐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거의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유명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수석 다이아몬드의 경험은 있지만 어카운트가 내 아이디가 아니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많이 알아보니까 되게 불편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싶고, 근데 아메이는 전업해야 되는 백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교회 가지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왜 제가 하나님이 한테 내가 따진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가지고 왜 제가 미국에 있냐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뭐 계속. 네. 그렇게 해서 세운 비전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예요. 네. 아메이 비즈니스, 암웨이가 아메리칸 웨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그러면 아메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 이민자의 나라에서 그 옛날 이민자들의 방식, 육체 노동을 투잡, 쓰리잡을 떼어가지고 잠 안 자고 벌어서 그걸로 뭐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어떻게 해보는 거 안 돼요. 이제는 그걸로 불가능해요. 근데 아메이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메이 마케팅 플랜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 시대에도 유효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면 그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만 달러는 되게 밸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나라 가면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한국 오면 굉장히 소비하는 게 즐거워요. 미국 카드로 결제하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쓸 때마다 돈 버는 느낌이에요. 이거 미국에서 먹으면 얼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한국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아메이 사업이다. 그리고 그 비전을 전할 사업을 하는 게 나의 미션이다라고 제가 세운 거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그 없는 형편에 또 저보고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FIT 출신이고 저는 버루 칼리지라고 하는 곳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칼리지라고 뭐 그냥 단과대가 아니라 미국은 그렇게 불러요. 큐니라 그래서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뉴욕 시립대학교죠.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더라고요. 그 왜 수십 년 전에 배운 수학이 왜 기억이 나? 근데 영어를 시험 치면 미국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불리하잖아요. 근데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졸업은 못했어요. 왜냐면 사업이 커져가지고 그 사이에 내가 뭐 취직할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졸업까지 뭐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1년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정서적으로 회복이 됐죠.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메이를 열심히 이렇게 막 남들은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난 수트케이스하고 여행 가방 들고 학교 가가지고 수업 끝나면 비행기 타러 가고 공항 가고 막 이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목표가 제가 세웠던 비전이죠. 루비 투 다이아몬드. 예. 빨리 루비를 해야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하고 아이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패션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수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제 9 to 5 하는 직장을 찾아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은행에 취업을 해서 3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를 직장 보낼 때 백수 남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손익분기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제 아내는 아내가 그동안 쌓았던 크레딧으로 카드로 연명하고 또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돈 다 떨어지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 돈 찾아가라고 얘는 이제 한국 사람 아니니까 돈 찾아가라 해서 그거 목돈 받아서 막 버티면서 막 숨이 턱까지 차서 어느 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이 없고 막 동전 뒤져서 그걸 쿼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폐로 바꿔서 헌금 내고 그랬던 시절에 빨리 내가 1년 안에 루비를 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1년 안에 루비를 해서 여기는 이제 PB 대 BB가 1대 1.7 얼마죠? 저희는 1대 3.4 얼마예요? 여기 SP 가려면 더블X 본품 몇 개 팔아야 돼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214개 파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 PB, BB로 미국에서 SP 되려면 440개 팔아야 돼요. 따블입니다. 우리는 21%에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25%에서 독립을 해요. 21%하고 25%는 따블 차이예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SP가 될 수 있고 그걸 2배를 해야 루비가 돼요. 그래서 그 루비가 굴러가서 12달을 가면 월간 수입이 10만 불이 넘어가 1억 4천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목표예요. 예, 그게 제 목표였어요. 월간 수입이 만 불 가까이 되면 1년이 되면 10만 불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10만 불만 돼도 1억 4,500 이렇게 되죠. 지금 환율로. 예. 근데 그 정도 인컴이 돼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에서 제일 키워드는 간절함에 두고 싶어요. 네. 고국에 노모와 아이들이 있고 나는 수입이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메이밖에 없어. 네. 직장 다니면서 제가 부업으로 할 때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비빌 언덕이나 있지. 남의 나라에서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건 진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함을 가지고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목숨이 경각에 달한 상태. 물에 빠진 사람한테 제일 간절한 건 뭡니까? 호흡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이 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그거 놓치면 죽는 거죠. 그 간절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 미국 다이아몬드 음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레스토랑에 뛰어들어왔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에 아이가 있는데 차 문이 잠겼어요. 케이스 1. 자, 두 번째 케이스. 뛰어들어서 얘기해요. 차에 아이가 있고 차 문이 잠겼는데 차에 불이 났어요. 어떤 게 더 간절해 보여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차에 문이 잠기고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었는데 그 아이가 당신 아이예요. 그 당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뛰어나가겠죠, 그죠? 네. 그 간절함이죠. 그 제가 미국에서 11년째 아메이를 하지만 아직도 간절함이란 단어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한 단어의 영어 단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맨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말에서도 그래요. 간절하다 그러는데 안 간절해. 내가 볼 땐 꿈이 있다 그래. 간절하대. 성공하고 싶대. 근데 미팅이 안 나와. 왜 안 나냐 물어보면 뭐 무슨 돌잔치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다가 차 사고 티켓 범칙금 스티커 받아서 기분 나빠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간절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 조금 간절하세요? 조금 간절하다는 말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얘기잖아요. 간절하면 방법을 생각해요. 제가 1년 만에 루비 해냈고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에 SP를 해야지 1년에 루비가 됩니다. 그래서 25% 독립에 추가 6%에서 31%를 받은 거죠. 그래서 월간 수입이 10,000불이 넘어가니까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거 3년을 해서 연말 보너스까지 받으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할 그때 다운페이에서 연말 보너스로 다운페이에서 생애 첫 집을 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표냈어요. 저희 와이프. 3년 만에 깔끔하게 새 집으로 이사하고 근데 그때 결단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그냥 풀타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뛰어나오는 저에게 달려오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그 3년 만에 아내를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저의 간절함. 예. 둘이 함께 아메이만 하자. 그날부터 지금까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예. 낮밤을 항상 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냐는. 근데 저희는 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1월에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근데 12월에 이제 와이프 먼저 보내고 막 제가 사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숙 리더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은 스피치를 해봤지만 제가 스피치를 연기시켜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다시 와이프하고 보내야겠다 해서 들어왔다가 지금 엊그제 새로 나온 거죠. 예. 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은 뭐냐면 저희가 산 첫 집에서 파트너들하고 미팅할 때 요거 이제
1층 저희 사무실이고 2층에서 저희 와이프가 한국 사람들이 미팅할 때 그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동시로 1층에서 한국 사람, 2층에서는 영어권 사람들 같이 이렇게 미팅하는 장면이죠. 되게 재밌게 하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플래티늄 갈 때 루비를 달성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복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독립을 하죠. 한 그룹 독립하면 또 사이드를 루비를 도전을 하죠. 그래서 저는 파운더스 루비는 못 해봤지만 계속 둘째 해 때부터 그 파트너들이 이제 Q 사파이어 제가 Q 사파이어, Q 에메랄드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운더스를 루비를 거의 뭐 10달, 11달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5년이 됐어요. 5년이. 그 5년이 언제냐면 아메이가 6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60주년이 되는 해에 가기 위해서는 2018년 8월 31일까지 다이아몬드를 마감해야 2019년 5월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제가 2013년에 미국에 갔는데 2018년에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으면 이 60주년에 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간절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한국의 리더들한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재기한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야 됐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이드 루비를 도전하면서 파트너 뎁스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2018년 한 해에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한 번에 다 성취를 했어요. 깔끔하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두 나라 모두에서 다이아몬드를 성취해 본 사람은 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간절함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만큼의 양을 늘려서 그 늘린 양을 통해서 질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양적 성장 없이 질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 좋게 6명 따다닥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플래티늄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양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결국엔 소비자가 많아야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먼저 했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아미를 BTS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예. 아미는 박수만 치잖아요. 아미가 BTS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메이 세계에서 모든 아미가 다 BTS가 될 수 있어. 우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과로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메이 60주년에 다시 초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이 우리와 손을 잡고 싶어하는 이분들이 미국 펑션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뉴 다이아몬드로서 무대에 서서 제가 그때 영어로 스피치 했던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말 I am back. 내가 돌아왔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하는 말 있잖아요. I'll be back.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왈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한 I am back. 내가 돌아왔다. 왜냐하면 제가 그 펑션에 미국은 굉장히 큰 컨벤션 홀에서 펑션을 하는데 무대 맨 뒤에서 맨날 그냥 그러고 봤을 거 아니에요. VIP가 아니니까 거기 못 가잖아요. 근데 다시 다이아몬드가 돼서 제가 I am back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American Dream, American Way. 아메이 비즈니스로 우리가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나라가 미국인데 오늘날 현실적 대안은 아메이밖에 없다. 뭐 이런 스피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이다 본사에 한국은 그 당시에 그 2세들과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으로 썼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다 그때 60주년 뉴 다이아몬드만 에이다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본사에서 찍은 사진. 저희 스폰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에이다 본사에 있는 저희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본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액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 이름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액자에 걸리려면 FC 정도는 되셔야 돼. 저희 스폰서님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그때 될 때까지 제가 저의 슬로건이 뭐냐면
제 나이가 50이 될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프리덤 50가 제 슬로건이었어요. 50세까지 다시 프리덤을 만들자. 근데 그렇게 해서 미디어데이, 아까 그 인터뷰 영상 있잖아요. 그거 찍은 날인데 그때 이제 책자에도 나오는 거 다 찍고 했거든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짜릿짜릿하지 않으세요? 50살 될 때까지 내가 다시 컴백하겠다 그랬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그랬는데, 내 생일날 본사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미디어데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데 거기에 중간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저희 스폰서님과 새롭게 재회를 하고 5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5년 만에. 저에게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메이 사업에서 제일 좋은 복이 이제 스폰서님 잘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저보다 이제 10년 정도 더, 나이는 9살 많으신데 어쨌든 항상 제가 20대 때 봤던 30대 스폰서님도 너무 멋있고, 지금 제가 50대가 돼서 60대를 바라본 저희 스폰서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은 이제 1년에 뭐 상담이 뭐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없죠. 주로 이제 사업 무대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늘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쭤볼 거 있으면 항상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후아우켄이라는 분이죠. 세계 최초로 3개국 크라운 앰버서더를 달성하신 분이죠. 예, 말레이시아의 후아우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아시죠? 아메이가 들어가서 계속 적자 봐가지고 17년, 18년 동안을 계속 적자 봐서 철수한이 많이 할 때 아메이가 절대 안 한다고, 철수 안 한다고. 예, 아메이는 ABO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린 철수 안 한다 그러네. 근데 그 나라에서 3개국 크라운 앰버서더가 나온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크라운 앰버서더 하시고, 대만에서도 하시고, 중국 본토에서도 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비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저에게 있는 제일 큰 그 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하는 미팅에서 영어로 번역돼서 영어권 사람들, 그 영어권이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또 이민자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몽골에서 오신 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들, 막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성장한 분들이 나오시고, 또 그래서 이제 몽골 분인데 저희 파트너의 뎁스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배출이 되시고, 또 그분 통해서 또 본인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분들이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몽골 팀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하시더니 또 그분들이 다 미국 사업을 저희 파트너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또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러시아 아메이가 셧다운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다 철수해 버렸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줬어요. 그 LOS를 그대로 옮겼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물건이 러시아에서 유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너스를 줬어요. 전년도 실적에 맞춰가지고 보너스를 계속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카자흐스탄으로 LOS 맵을 옮겨주고, 그래서 그 LOS 맵으로 카자흐스탄의 물건으로 이 비즈니스 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보전해주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보너스 받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자기 보너스 다 받는 거, 일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분들 중에서 또 그렇게 해서 또 몽골에 또 이제 이번에 런칭이 됐죠. 새롭게 오프라인 온라인이 다 런칭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쪽에서 또 비즈니스가 펼쳐지고, 제가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 되고 한국에서 저희 스폰서가 그룹에서는 제가 영어를 그 당시에 비교적 잘하는 편이어서 저보고, 저희 스폰서님은 중국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어요. 저한테 영어권을 담당하라. 영어권이 얼마나, 영어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되게 멀잖아. 다 멀리 있잖아요. 중국은 가깝고.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갈 때 한 그룹이 이제 뉴질랜드 그룹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한 레그 거기서 나왔죠. 호주, 뉴질랜드가 하나의 마켓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하나의 마켓이고, 유럽도 이렇게 동유럽은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쪽도 이렇게 엮어져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의 비즈니스를 다 제가 이제 연결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영어 스피치들이 또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모든 스피치에 라이트 우리말 저작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막 미팅할 때 영상 찍고 이런 것도 못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목적도 있고, 또 이제 또 그게 광고가 되면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우리말로 하고 그 유튜브 검색해서 보면 90% 이상이 다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되시면 좋고, 또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하면 다 윈윈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이런 것들, 특히 그룹에서 하는 것들은 다 돈 주고 사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피치 했을 때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수석 다이아몬드지만 미국에서 이제 그냥 막 플래티늄 가면서 루비 했을 그 시점인데, 저희 파트너가 그 사우노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라 그러죠. 거기에서 일하는 파트너가 부업으로 아메이를 하면서 그쪽 지역 미팅에 제가 훅업을 시켰는데, 거기 현지 리더한테 저를 소개시킨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괜히 자랑을 한 거지. 내 스폰서가 한국의 수석 다이아몬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와서 저한테 한 말씀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스피치를 했어요. 대도 안 하는 영어로. 했더니 그게 동기부여가 됐나 봐요. 이 아가씨가 그때 거기에 있었대. 자기가 1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대. 19살로. 29살이 돼가지고 아메이 여행에 온 거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자기 밑에서도. 근데 그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하는 걸 보고 동기부여하게 됐대. 내가 저 아저씨보다 나이도 어리고 영어도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긍정적 영향력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데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꿈이 될 수 있다는 건 되게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다운들이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펑션장에 있으면 제가 지나가면 계속 잡고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버벅대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여러분 아마 구글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닥터 뉴볼이라고. 뉴볼 쉽잖아. 새공, 뉴볼. 예. 이분이 이제, 하버드 의대 박사 출신의 존스 홉킨스 교수예요. 그리고 아메이 다이아몬드야. 더 놀라운 건 노벨상에 노미네이트를 2번이나 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계신 의사분이신데, 이제 뭐 지금은 퇴직을 하셨겠죠. 근데 어쨌든 아메이 다이아몬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분이 이제 몽골 저희 파트너, 아까 말씀드린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분이 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 제가 이분을 지금 여러분한테 자랑하듯이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하면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치, 저 영어 이름인데 리치가 더 대단하다고. 1년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한 번에 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변방에서 아메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미국이 뭐 세상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의 축이 보니까 한국 아메이가 글로벌을 저희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너무 훌륭하신 리더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 본전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한 투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 성장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글로벌로 가자.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기들을 다 풀로 이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24시간 아메이 모드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7자리 회원 번호였죠. 처음에 시작할 땐 그거보다 더 작았대요. 지금은 다 어떻게 나와요? 7로 시작하는 10자리죠. 그게 글로벌 똑같아요. 10자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99억 9,900 그 인구가 다 아메이에 들어와도 할 수 있는 넘버예요. 네. 7자리의 의미는 100만 단위잖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7로 시작했거든. 제가 시작할 때 9로 시작했어요. 70001에서부터 끝자리, 800001에서 끝자리. 96년도에 제가 시작할 때 제가 93으로 시작했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1로 내려갔다가 그게 7자리가 다 차니까 잠시 8자리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글로벌이 10자리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놀아도 지금 누군가가 가입을 시키죠. 계속해서 1년 번호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자리의 숫자가 글로벌로.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나의 디지털 영토를 넓혀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아메이가 감사하게도 글로벌 어워드 레커니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성취한 핀을 자국의 핀하고 합산을 해서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아시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1점, 에메랄드 1.5점, 다이아몬드 3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6점. 그 점수를 다른 나라의 파트너를 그렇게 배출해도 같이 연결해서 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 아메이 굉장히 불황일 때 수석 다이아몬드 딱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 당시 막 수석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사장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하면 수석을 갈 수 있냐고. 그랬던 분들이 자 지금 더블 이상 다 돼 있습니다. 다 최하 더블 이상 다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해서 제가 한번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죠. 아까 그 몽골 쪽에서는 지금 이제 독립되는 그룹이 이제 곧 배출이 돼요. 이미 15% 이상 가고 있으니까 이제 큐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멕시코 쪽에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산호세에서 근무했던 그 플래티늄 리더가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멕시코에 집하고 별장 2개를 샀어. 그러면서 놀면서 아메이 하겠네. 잘 됐다, 그죠? 스폰서님을 제가 제 후원자 번호 줘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도 독립그룹이 나오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제가 이제 핀을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70주년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게 끊임없는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 네. 저는 그 간절함이 제 간절함이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보지 않나요?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결정되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되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창원에서부터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그 즐거운 기분, 2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를 이렇게 운전해서 오면서 계속 행복한 거예요. 계속 여기 들어오는 순간까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24시간이 이렇게 충만한 감사함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아메이. 왠가 봤더니 목적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업종의 직업들에 종사하고 계시겠지만 아메이가 여러분의 첫 직업은 아니시겠지만 마지막 직업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메이 하다가 잘 된 사람이 다른 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많은 의사 변호사들이 아메이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하죠. 아메이 다이아몬드한테 변호사 되고 싶은 분 해보세요. 뭔 소리 하노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방향에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만큼의 여지를 회사가 만들어주잖아요. 14레그를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서 뎁스에서 다이아몬드들을 계속 배출해내서 100점을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100점을. 살아생전에 한번 해보자. 파운더스 플래티늄 한 명에 1점. 네. 그걸 모아가지고 뎁스가 아무리 깊어도 한 줄에서 3점까지 FPT는 3점만 인정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에 도전하는 멋진 사업.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의 책에 다 나온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넘어가고 요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펑션에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펑션에 이렇게 이분은 이제 러시아에서 93년도 구소련 붕괴될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아메이 해가서 완전히 대박이 나서 아메이로 성공해서 완전히 온 가족이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성공하신 분이고 이분들도 다 이분들은 미국 분들이죠.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뭐냐면 다이아몬드 패널이라 그래서 펑션에서 다이아몬드들이 앉아있고 이제 사람들이 갖고 오는 질문 가지고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죠. 이게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새로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명의 애용자를 빨리 만들겠다. 그리고 왜 30명이 필요하냐면 80대 20이기 때문에 6명의 리더를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30명은 내가 애용자 클럽이 있어야 돼요. 그 애용자 클럽은 나랑 밀접하게 교감이 되는 분들이죠. 그 중에서 지금 나올 사람이 있고 뒤에 나올 사람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80대 20이면 6, 4개는 꼭 나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뎁스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30명의 고객, 그를 통한 100번의 STP. 100번의 STP를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제가 하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이제 인생은 3세판 아닙니까? 3세판. 3세판. 제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자 막 이러다가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한국에서 해봐야 돼. 막. 그런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끌어오를 때 아까 오늘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절함. 나의 간절함이 무엇이냐는 거죠. 미국에 가서 제가 두 번째 도전할 때는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가장이고 빵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금은 먹고 사는 건 해결했어요. 먹고 사는 건 해결했고 죽을 때까지 먹는 건 걱정 안 할 것 같아. 집도 벌써 두 개나 있어요. 미국에. 완전 성공한 거죠. 아메이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집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메에서 계속 돈 나오지. 그냥 계속 살면 돼. 근데 가슴이 뜨겁잖아요. 아직도.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지.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량화해서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게 아메이 핀 아닙니까? 성장에 대한 갈급함. 그 간절함. 이분의 간절함은 달라야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간절함. 인생의 3세판 내가 다시 한번 한국 시장에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롱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롱텀의 고울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아메이 70주년이 이제 3년 반이 남았는데 70주년, 80주년 내 라이프타임의 고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어워드 레코니션에 100점을 도전하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를 도전하는 내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상향의 그래프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 또 물어보더라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똑같아 워라벨. 그래서 제가 딱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란 게 평형이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양쪽을 딱 똑같이 맞추고 가면 직진밖에 못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워라벨을 꿈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로서 작은 거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향을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딘가에 꽂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서 꽂혀 있잖아요. 사람들은 뭔가에 꽂혀요. 근데 무엇에 꽂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거지. 저는 아메이 한번 미쳐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를 구현하는 그 일에 내가 들어와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 어차피 새끼 밥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많이 번다고 6개, 7개 먹지 않습니다. 결국에 삶의 질은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생자립이라는 제목이 저한테 떠오른 영감이에요. 기도하면서. 제 삶에 끊임없이 저는 5남매 장남으로 자라서 어려서 아버지가 다치셔가지고요. 평생 그 가장의 몫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살았어요. 잘 살아야 됐었어. 정신 안 차리면 안 됐었어요. 나 혼자 똑바로 서기도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생 자립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메이니까 평생 자립과 글로벌 시티즌을 제가 라이프타임의 슬로건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메이를 알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보잖아요.
그 제가 이제 세 군데 트라이앵글을 찍어봤어요. 미국 본토와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저렇게 트라이앵글로 찍어가지고 이 3개를 거점으로 해서 글로벌 아메를 제가 멋지게 진행해서 저는 후회 없이 살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 정말 잘했다. 네, 그래서 멋진 아메이를 통한 저를 확인해가는 그 과정, 그거에 대한 그 간절함을 끌어올리는 저의 숙제, 저에게도 그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다들 눈높이가 다르실 거예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텐데 각자의 숙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도전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